여러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방한 중이죠. 어제 도착하자마자 오산 공군기지에서 자동차로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와서 도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맞았고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은요, 최초로 방문하는 두 대통령에 대한 안내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근데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비밀 병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 두 정상이 지금 보고 있죠. 바로 이게 비밀 병기입니다. 이게 비밀 병기. 이재용 부회장은 한 발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정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삼성전자의 비밀 병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비밀 병기가 뭘까요? 비밀 병기는요, 두 정상이 사인한 바로 이겁니다. 이거 3나노 반도체 말입니다. 3나노 반도체라는 것은 반도체의 어떤 크기라고 해야 되나요? 얇기라고 해야 되나요? 10억 분의 1m라고 하는 3나노 반도체. 나노가 1나노가. 그러면 3나노면 30억 분의 1m가 되는 건가요? 그것을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반도체 웨이퍼에 웨이퍼는 이제 반도체 재료인 얇은 실리콘을 말하거든요. 실리콘판을 말하는데 이 실리콘판에 윤석열이라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방명록에 기록을 했죠. 방명록에 사인한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웨이퍼에다가 사인했습니다. 옆에는 보면 조 바이든이라고 사인을 했고요. 이게 여러분 3나노 반도체를 이렇게 대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공개했다는 것은요, 미국에게 봐라, 우리 기술은 이 정도다. 대만의 TSMC를 완전히 능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 자체도 대한민국이 직접 개발한 기술이다. GAA라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이 공정에다 선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를 솔직히 친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반도체 설계업체인 퀄컴 관계자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퀄컴 관계자에게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술은 이 정도야. 사가 이제. 대만의 TSMC에 사지마. 뭐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내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나노 공정은요, 대만의 TSMC 여기도 개발은 해놨습니다. 그러나 양산은요 올 7월쯤 된다고 이야기하면 7월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뭐 이번 주 내로, 심지어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시간 내에 3나노 반도체 공장에 불을 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자신감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삼성의 어떤 첨단 기술에 사실 인정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현장을 본 이후에 두 대통령이 사실상 기술 동맹이 아니라 기술 혈맹을 맺었다. 저는 이렇게까지 굉장히 높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은 뛰어났고요. 그 기술에 대한 인정은 두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도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을 하면서 결국 기술 혈맹까지 갔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자리에서 반도체는 안보다. 미국과 협업을 통해서 반도체의 어떤 그 역량을 더 기른다면 한국과 미국의 어떤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요, 한미 기술 간 기술 동맹을 이용해서 앞으로 더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기술 동맹이라는 단어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썼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반도체의 어떤 설계 기술이나 반도체의 어떤 장비나 반도체 설계 기술은 미국 1등이거든요. 반도체 제조하는 장비도 미국이 제일 많이 만듭니다. 우리의 수입에 반도체 장비의 수입의 45%가 미국에서 건너옵니다. 반도체 장비의 45%가.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이게 아주 끈끈한 혈맹을 맺는다면 또 하나의 신기원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중국의 수출 비중이 30%나 되는데 미국과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게 과연 정답인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중국의 수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제가 계속 해왔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경제 파트너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나눠지는 신냉전 체제가 지금 되고 있는 와중에 이게 계속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이야기는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반도체를 생산해야지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설계나 미국의 반도체 장비의 우리의 어떤 수입 이거는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중국에다가 40%나 팔아요. 40%나. 그런데 이걸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팔 수도 없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보는 미국이다, 경제는 중국이다. 이 차원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도 미국이고요. 경제도 미국이고요. 기술도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타격은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넘는 방법은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격차 기술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필요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사주세요가 아니라 중국이 그 제품 좀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수출선을 다변화시키면서 이 어려운 과제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인가요? 안미경중인가요? 저는 이것보다는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자유진영과 함께한다는 그런 생각을 더 빨리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계속해서 마련되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제2의 사드 보복 같은 걸 받더라도 충격이 그만큼 가라앉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